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국가기관 사이에 무력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던 공수처가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규모 경찰 인력의 협조를 받을 예정이라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대두되고 있는 것이 무기 사용입니다. 실제 관련 법령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또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의 무기 사용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참 대한민국이 비정상적이다라는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내란이라고 하면서도 불법적 탈법적 체포영장 쪼가리 한 장 들고서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경찰 특수부대까지 동원한다고 하니 이걸 어찌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 체포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반대 정파에 있는 경찰 출신의 국회의원이 수사기관과 내통한 사실이 알려졌지요. 본인 스스로 SNS질을 하다가 셀프 고백을 한 것인데 큰 논란이 되고 큰 역풍에 직면하게 생겼으니까 내통이 아니라 소통이었다라는 말장난을 시전하더군요. 또 그런가 하면 국회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직 대통령을 향해 내란죄로 사형당할 것이다 라고 그건을 일삼지 않나 검찰 출신의 야당 국회의원은 공수처장을 불러다 놓고 윤석열 수갑 채우고 나올 때까지 가슴에 총을 맞더라도 하고 와야 한다라면서 유혈 사태를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이게 과연 나라냐? 국민이 낸 세금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의 수준이 고작 이 정도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이고 실상이 이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 것 또한 참으로 이해 못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국가기관 사이에 무력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던 공수처는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규모 경찰 인력의 협조를 받을 예정이고 제2의 대통령 경호처 또한 물러설 뜻이 전혀 없음을 천명했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물리적 충돌 중에서도 무기를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겠죠. 무기를 사용하더라도 그냥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라고 인정할 때 소속 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무기를 휴대한 직원은 직무수행 시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사태에 대응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총기 사용은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법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3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정당 방위와 긴급 피난에 해당할 때, 그리고 둘째, 중대범죄의 제지나 체포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야간이나 집단한 것이 이렇게 3가지를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명시해 놓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바로 정당 방위입니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의 청구와 발부 그리고 집행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법조계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경호처는 관절을 요새화하는 등 경호태세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이 오면 총기를 사용하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이미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반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이라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지요. 또한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 논란도 함께 일고 있는데 경찰 특공대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각 시도 경찰청에 편성된 대테러 특공대로 테러 사건의 예방 및 저지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테러란 국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살해,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체포, 감금, 약취, 유인, 인질로 삼는 행위를 포함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대통령 측은 경찰 특공대 임무는 대테러라며 특공대와 기동대를 동원해 체포하는 것은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대통령 체포에 왜 이렇게 사활을 걸고 이렇게 야단법석을 떠냐라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도 또 그의 부인 김정숙 또 그의 딸인 문다혜도 검찰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소환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것이 일단 체포라는 것이 조사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인데 대통령을 긴급하게 체포해서 도대체 뭘 조사하겠다는 것인지 그 실효성이 과연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여기서 마저 내란죄를 뺐다는 논란이 일고 있죠. 자, 그런데 이걸 수사기관이 확정적으로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딱 걸어놓고 경찰 특공대까지 운운하면서 이런 행태를 보여도 되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한 가지 요인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또 역대급 내로남불을 시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의 총기 사용을 규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 있었는데요. 자, 이게 왜 내로남불적 행태인지 잠시 후 말씀드리기로 하고 먼저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지난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이유에서라고 하는데요. 앞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현행 대통령 경호법 19조는 경호처가 부득이한 상황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경호 임무 수행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강화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문재인 정권 시절 문재인이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했을 때 당시 청와대 경호관이 기관단총을 노출한 채 문재인을 경호한 사실이 알려져 큰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비판 여론이 일었던 것이 당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경호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대통령 근접 경호 시 무장 테러 상황이 아니면 기관단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고 한다. 경호 수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섬뜩하고 충격적이다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그런가 하면 역시 문재인 정권 시절 문재인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던 국회 본회의장에 권총등으로 무장한 청와대 경호원들이 다수 배치됐던 것으로 나타났고 청와대 경호처가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전례 없는 신체 수색으로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 경호처에 힘을 빼겠다는 저런 법안을 내놓는다고 하니 이 얼마나 내로남불적 행태냐라는 것이고,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 아베 총리 총격 사망 사건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총격 사건에서도 보듯 세계 각국이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더 강화해도 모자랄 판국에 시국에 휩쓸려 저런 생각 없는 법안을 쏟아내는 게 얼마나 저급한 수준이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에 하나 지들이 정권을 잡으면 또 강화한다고 할 것인지 참 가지하지하고 앉아있다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앤컬스입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